몸에 심부에서 열이 나고 코로 숨을 쉬게 되고, 뒤늦게 요새 유행인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몇 가지 좋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이게 어떤 원리일까? 어떻게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 이런 효과가 느껴질까? 맨발 걷기를 널리 전파해 주신 박동창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무언가를 꼭 전달하고 싶어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책이었지만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결국 마음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까지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확실한 건 맨발 걷기를 하면 제2의 심장인 발바닥의 자극으로 혈액순환이 대폭 개선되고 온몸의 구석구석 혈액이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혈압은 저하되고 혈액의 기본 기능인 면역 능력 등이 100% 발휘되어 인간이 가진 본질적 정화와 치유 능력 등이 발현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혈압 등의 가벼운 질환부터 암세포의 억제 등의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치유의 사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분명 그건 인체가 가진 본질적 치유 능력이 극대화되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책이나 이미 수많은 유튜브에도 넘쳐나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간단한 실험에서도 맨발 걷기 후 암세포 킬러인 NK세포가 20배씩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맨발 걷기에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입문하시지 못한 분들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산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을 보고 속으로 매우 놀랐습니다. 맨발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지? 하지만 지금은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임을. 어쩌면 우리는 모험을 피하고 안전해지기 위해 방어도구를 준비하며 세상을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진짜 세상을 볼 기회를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어도구 신발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꽁꽁 싸맨 발을 드러낼 때 자연의 참모습과 힘이 우리의 몸을 타고 흐릅니다. 맨발 걷기의 치유는 지구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며 시작됩니다. 자동차가 석유를 연소하며 에너지를 얻고 찌꺼기인 배기가스를 내뿜듯이 우리의 몸은 산소를 연료로 해서 호흡을 하고 각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 분자는 전자를 잃고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자연은 불안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정화되려 하는 원칙이 있죠. 때문에 산소 분자는 잃어버린 전자를 구해서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전자가 공급되지 않으면 몸속 세포들의 전자를 뺏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포들은 전자를 잃어서 DNA가 손상되고 결국 암이나 각종 질병들이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싱, 바로 지구에 접촉하는 그 순간 그 불안정한 산소 분자, 즉 활성산소는 지구의 무한대의 자유전자에 의해 무력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인간에게 삶에서 필요한 호흡 등으로 일어나는 그 부수적 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도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도록 단지 맨발로 땅에 걷는 것만으로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무한대로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멀어지며 신발로 발을 꽁꽁 싸매며 멀어진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런 아낌도 대가도 없는 자연의 선물. 땅에서 절로 자라는 온갖 열매들로
인간과 모든 동물들을 먹이고 그 생명체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까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라본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현대사회에 들어오며 인류는 정말 풍요로워졌습니다. 온갖 풍요 속에 기대 수명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여기저기 아픕니다. 대체 왜? 정말 질병은 인간의 숙명일까요? 인간은 진정 아프면서 늙어가야만 할까요? 인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주의 미세 조정. 정말 기이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여러 조건들이 그 비율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에 의해 의도된 것처럼 말이죠. 지구 복사평형은 어떻습니까? 간략히 설명하면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결국 들어온 그만큼 그대로 방출됩니다. 만일 그 평형이 깨지면 지구는 지나치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져 생물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이토록 자연은, 우주는 완벽합니다. 이렇게나 완벽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정말 현대사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어쩔 수 없이 설계된 걸까요? 어쩌면 인간이 애초에 설계된 그 자연의 흐름에 거슬렀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렸을 적 땅에서 자라는 작물이나 과일들을 보며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단지 흙밖에 없는데, 물밖에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열매와 과일들이 저절로 맺힐까? 그렇게 식물들은 단순히 땅에 자리하는 것만으로, 비를 맞는 것만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그 땅을 기반으로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이 없이 완벽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시화된 문명 이후 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다빈치는 사람의 발을 그렇게 극찬하고 최고의 공학기술의 걸작품이자 예술작품이라 했다 합니다. 발바닥의 둥근 아치의 그 구조 덕분에 인간은 맨발로 걸을 때 그 어떠한 거친 길이나 딱딱한 길과의 충격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뼈와 근육에 발생할 수 있는 지루한 통증들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혈액 펌프를 통해 온몸의 구석구석 혈액을 순환시켜주며 우리의 몸을 유지 보수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연의 선물을 신발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류가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 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혁명과 대량 생산으로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지만 반대로 그런 산업화의 산물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에서 멀어진 가공식품들과 그로 인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발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산업화의 산물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의 혜택은 이미 넘쳐나기에 우리는 언제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한국은 너무나도 좋은 운을 타고났습니다. 우리 주변엔 어디에나 산과 작은 숲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여기저기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도시로 변화했음에도 아직도 숲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종종 보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바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큰 마음 먹을 필요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벗어버릴 편견과 인습뿐입니다. 우리가 신발과 함께 그것들을 벗어던질 때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가 느껴집니다. 맨발로 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정말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진작에 이걸 몰랐지? 왜 진작에 몰랐을까? 왜 이렇게 자유로울까? 우리의 원래 고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와 격식 때문에 우리가 찾지 못했던 고향. 한껏 워싱을 하고 나면 정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 느낌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문득 예전에 바닷가에서 맨발로 걷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웠기에 항상 그때를 그리워했는데 사실은 그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와 같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발을 벗고 주위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루라도 걸을 때면 정말 산이든 어디든 가고 싶어집니다. 다양한 맨발 걷기가 있지만 저는 산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부드러운 길은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 발에 자극이 있는 길들이 처음엔 아픈 것 같지만 금방 적응되고 오히려 걷는 기쁨이 더 커진다고 할까요? 처음에 작디 작은 돌들이 깔려있는 산길에서 신발을 벗었을 땐 1분도 못 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신발을 벗자 생각보다 괜찮았고 계속 쭉 맨발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경락 마사지 등을 받을 때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처음보다 훨씬 덜 아프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은 처음 겪는 고통은 경고를 해주기 위해 실제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맨발로 어디든 걸으실 때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차를 두고 다시 시도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길 또한 또 황토길만의 강력한 힘과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남양주 덕소에 금대산을 성지로 만들어주신 박성태 교수님의 기적의 치유 사례서부터 갖가지 치유의 기록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그 많은 사례들이 전부 100%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맨발 걷기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맨발 걷기 황토길을 사비로 조성하고 운영하고 계신 선양소주의 조옥래 회장님이 계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계족산 황토길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에도 수많은 치유의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길을 걷다 보니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는. 결국엔 걷는 그 자체로의 일종의 행복감을 가지게 되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을 수도 있겠다는 집착 없는 희망, 그런 희망이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집착 없는 희망.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지인가요? 희망하되 집착하지 않는 그 순간은 행복입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집착 없는 바램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어째서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길까요?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정상화시키고 과도한 분비를 막아준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결국 맨발 걷기를 지속하며 사람들은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를 끊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정신없이 몰아가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불의가 커다란 고뇌와 스트레스와 분노, 억울함, 그리고 우울함과 원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각자의 다른 여건에서 발생되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마음의 응어리들. 그 응어리들은 끊임없이 떠오르며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봐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약에 의존하고 술을 마시고 무언가를 또 찾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이 무력화되며 마음은 안정되고 좀 더 크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황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행하다는 그 느낌에서 이해와 감사와 행복의 느낌으로, 그리고 결국 해방에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 의식의 리셋, 대전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얻습니다. 질병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맨발 걷기로 삶의 변화를 느끼신 분들은 스스로 맨발 걷기의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연예인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며 자발적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것처럼 맨발 걷기의 가장 좋은 곳이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장소 등 스스로 실험하고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도 좋았기에 그저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면 언제든 맨발로 숲길로 돌아가시라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발견한 분들은 가는 곳마다 맨 땅만 보이고 흙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답을 구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 순간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낌없이 모든 걸 주는 원래의 자연에서 말이죠.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